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우리 헌법에는 자유민주적 질서에 기초한 평화통일 정책을 우리가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이것을 결국은 윤석열 정부에서 기본으로 이제 들고 나가겠다. 이 점이 이제 새로워지고, 또 대통령님께서는 최근에 이 북한 이탈 주민의 날 기념 행사를 비롯해서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단순한 수사학적인 메시지에 그친다면 별로 의미가 없겠지만은, 대통령께서 북한에 관료직에 있던 저 같은 사람을 이번에 차관직에 임명했거든요. 이건 새롭게 말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을라고 생각하시고 바라보시고, 그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사 임명권을 이용해서 이걸 구현해 하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새로운 건가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분단 역사에서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으로 오는 이런 북한 이탈 주민들의 행렬은 계속 지속됐습니다. 뭐 60, 70년대에는 휴전선을 탈취해서 기순병사들이 있었고, 90년대에 들어서면서 탈북민 수가 이제 대단히 늘어났는데, 그때는 주로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경제적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탈북민에 대한 시각이 결국은 힘들어서 온 분들이 우리가 잘 도와줘야 한다. 일종의 탈북민들은 그런 복지 혜택의 수혜자, 이런 걸로 되어 있고, 우리 정부는 그런 수혜를 제공하는 제공자, 이런 관계였거든요. 그런데 저를 이번에 차관직으로 임명하시면서 보여주신 게 뭡니까? 우리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자문회의라는 이런 한 개 기관이거든요. 기관의 장으로 저를 임명하셨는데, 결국은 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 운영도 이제는 함께하자. 이건 더 나아가서 앞으로 우리가 통일이 될 때 결국은 통일된 한반도를 우리의 일방적인 의사나 주견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있는 지금 행정관료직에 있는 그런 엘리트층, 그런 층들과도 같이 손잡고 통일 한국을 우리가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북한 주민들에게 진정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통일로 가고 있는 그런 아주 중대한 의미의 발자국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저 역시 북한에 있을 때 인터넷을 통해서 저보다 먼저 온 선배 탈북민들이 어떤 삶을 살까 제일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궤적부터 제가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으로 올 때 저희들은 대단히 오랫동안 탈북을 준비했어요. 그러면 우리 가족 안에서도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걸 가지고 논쟁을 많이 했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한국으로 무조건 가겠다. 저희 집 사람은 영국에 남자, 한국으로 가기 좀 걱정이다. 그래요. 그러면 왜 걱정이냐? 이 지점이 지금 바로 북한의 엘리트층이 걱정하는 지점입니다. 저희 집사람은 자기 아버님도 그렇고 또 주변에 모두 북한에서 장성들이에요. 뭐 북한의 공군사령관, 뭐 그다음에 해군 정치위원, 우리 장인 같은 것도 북한에서 김일성 정치군사대학 총장 이렇게 하고, 작은 할아버지는 어백영이라고 해가지고 북한의 서열에서 5번째 가는 이런 최고위층이 가문이거든요. 그럼 이런 데 있던 사람들이 한국으로 온다라고 할 때는 첫 번째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 가문은 6.25 그런 주범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그리고 형제들도 또 친척들도 다 이렇게 북한의 고위직에 있는데, 이렇게 가면 과연 이런 사람들이 오면 한국에서 환영해 줄까? 이런 걱정이 대단히 많았고, 그리고 한국에 가면 그때 당시 뭐 오면 정착금도 주고 임대주택 정도 준다는 거는 다 인터넷에 나와 있었으니까 알고 있었지만, 그다음에 그 다음은 어떻게 살 건데.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그러면 나는 빨래집 같은 것도 하고, 저희 집 사람은 뭐 빵집이라든가 바리스타 자격증 같은 걸 따가지고 커피점 이런 걸 내올 생각을 하며 현실적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모든 생각이 다 기우였거든요. 한국에 오니 다들 정말 잘했다고 환영해주고, 이런 모습을 저희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이면 북한에서 저희들처럼 걱정하는 탈북민
저 엘리트층, 북한 엘리트층에게 대단히 큰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 엘리트층도요, 다 식자층은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 미래가 없고 비전이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자, 이게 지금 21세기 전 세계가 지금 4차 산업을 넘어서 이제는 5차 산업 시대로 가고 있고 인터넷을 넘어서 이제는 AI 시대로 가고 있고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북한은 인터넷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국가를 더 폐쇄시키고 이런 데는 미래가 없다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단 문제는 뭐냐? 그러면 김정은 체제 말고 대안이 뭐냐? 대안은 결국은 한국과 자유민주주의적인 그런 통일을 이루어갈 건데 그러면 통일이 된 이후에 김정은 체제, 그 북한 체제에 충성했다는 이유로 다 한 칼에 일벌 100개 처벌받고 이런 후속 조치, 과거 청산 이런 문제들에서 걱정 안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빼앗기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는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제 완전히 뿌리 내렸기 때문에 모든 것은 민주주의적인 절차에 따라서 절차와 과정 또 국민적인 논의 또 뭘 하더라도 누구를 처벌한다 해도 일벌백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법을 만들고 가지고 가는 이런 과정이라는 걸 아직 북한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민주주의 체제를 알릴 수 있는 창구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 저같이 먼저 온 북한 엘리트층이 한국에 와서 어떤 삶을 보이는가. 그것이 설사 성공이든 실패든 우리가 부닥치게 되는 그런 성공과 도전, 실패 이 모든 과정을 있는 그대로 북한에 있는 엘리트층에 보여주는 것이 남과 북이 평화로 가는 데서 아주 중요한 길이죠. 저는 항상 대북 정책이라고 할 때는 저는 축구 경기의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축구 경기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축구 경기에는 우리가 골을 여차면 딱 제정된 그런 패턴은 없거든요. 뭐 오른쪽으로 공격하다가 잘 안 되면 왼쪽으로도 공격해보고 중간 지대를 차지하고 있다 불의의 공격으로 넘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뭐 대북 정책을 놓고 어느 정책은 옳고 어느 정책은 틀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 여기서 우리 정책에서의 핵심 원칙 철학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통일을 앞으로 우리가 한다 할 때 통일의 주체, 평화의 주체를 누구로 볼 거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평화의 주체는 저는 북한 주민을 봐야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김정은 정권이 전쟁을 도발하려고 해도 주민과 군인들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전쟁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통일의 주체, 평화의 주체는 주민을 바라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제가 아쉬웠던 점은 뭔가 하면 김정은 정권과 잘하고 김정은 정권과 그 어떤 합의점을 만들어내면 우리가 지속 가능한 평화도 만들고 비핵화도 할 수 있고 통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결국은 통일과 평화의 주체를 정권으로 본 건 근본적인 저는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국가와 국가 사이의 외교와 외교 사이에 우리가 누구를 주체로 삼을까 할 때 정상 국가와 정부를 대상으로 한다면 그 정권의 성격이 정상 국가여야 됩니다. 근데 북한은 정상 국가가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북한 정권과 대화도 하고 협상도 하고 때로는 필요하면 일시적인 타협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정책 밑바탕에는 주체는 북한 주민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제북송 사건은 결국은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이런 정책적 접근법에서 북한 주민을 주체에서 배제한 거거든요. 김정은 정권과 잘하고 김정은 정권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면 평화도 가능하고 비핵화도 할 수 있다. 이런 접근법이 대단히 저는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상적인 북한 당의 선전선동 방식은 첫 번째로 뭐냐면 한국에 가도 너무 경쟁적인 사회고 차별화가 심하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가서 정착하기 힘들고 결국은 다 실패한 삶을 살게 되고 이동 국민으로 떨어진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북한은 항상 배반자, 변절자는 이 세상 끝까지 따라가서 끝장을 본다. 이게 북한이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도 진짜 김정은이나 북한 체제가 끝까지 따라가서 끝장을 보느냐라는 데서 다 대단히 긴가민가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뭐 김정은이가 자기 형, 뭐 김정남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진짜
날리지 않았습니까? 들어오라 하는데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탁 터졌을 때 북한 주민들과 엘리트층이 이거 전 세계가 다 아는 소리. 아 진짜 최고 지도자가 결심하면 진짜 따라가서 끝장을 보내. 이런 걸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강제 북송이 됐다 하면 만약 북한 정권이 그 사건을 가지고 자 봐라 우리는 지어 한국 정부도 돌려보내라고 하면 돌려보내는 이 정도의 국력을 가진 나라다라고 내부 강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저는 대단히 큰 이런 일이다. 그리고 이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잘 모르겠지만 강제 북송 사건 이후에 우리 민주평통이 가난하고 있는 이런 지역협의회라든가 이 탈북민 일반 사회에서 탈북민들이 대단히 위축됐습니다. 아 이거 이러다가 이거 오케이 북송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탈북민들 속에서는 솔직히 북한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 경력자들도 있어요. 예하면 뭐 밀수하다가 저 북한 보위부의 수배령이 나오니까 도망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왔지만은 우리는 우리 사법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재판을 못하고 이렇게 돼서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한국에 와서 여러 마약 밀수라든가 범죄를 저질러서 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간 분들도 지금 뭐 100명 이상 또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럴 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 강제 북송 사건 이후에 사법적 주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지금까지는 일단 한국 영역에 들어오면 그 사람에 대한 사법적 주권은 우리한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북송 사건이 일어나면서 탈북민들 사이에서 돌아간 이유는 뭐냐면 설사 우리 영역에 들어와도 북한이 범죄 경력이 있다고 떠들면 우리가 사법적 주권을 포기하고 북한에 넘겨줄 수도 있겠구나. 이게 전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탈북민 사회가 위축되고 심리적인 불안감이 생기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느 지역 협의회 회장을 만났거든요. 회장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를 만나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 태영호 사무처장이 오니까 지금까지 지역 협의회에 나오지 않던 탈북민들이 아 이거 평통 자문회가 이제는 우리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뭐냐면 대단히 위축되어 있던 이런 탈북민 사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북한 이탈 주민의 행사에서 딱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앞으로는 단 한 명의 탈북민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겠습니다. 이 말할 때 막 울면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이건 뭐냐면 설사 북한에서 정말 큰 형벌을 받을 죄를 짓고 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한국으로 귀순한 그 순간부터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법적 자태, 우리 사법 절차에 의해서 우리는 다루겠다. 이거거든요. 이게 우리 탈북민들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 주는 대단히 큰 메시지인 거죠.